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세 번째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서록 수행평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서록 수행평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도서 목록을 간단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차 시에 걸쳐서 약 5개의 도서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좀 스포를 준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책 선정할 때 도움이 되는 스포를 간단하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읽은 책이 있고 읽지 않은 책이 있는데요. 이제 필독서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리고 인근 중학교 그리고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위주로 선생님이 선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요, 사춘기라서 그래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소설이고요.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소설이고요. 사춘기 딸이 엄마와 티격태격하면서 평범한 그런 일상을 그려내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리얼하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폭풍 공감을 하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중학교 여학생들이 보면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은 유명해서 많이 읽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위저드 베이커리는 청소년 판타지 계열의 소설이고요. 위저드라는 말이 마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법의 빵집,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달리 이 책은 약간 공포 스릴러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무서운, 섬뜩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흡입력이 강한 책입니다. 단숨에 하루 안에 이 책을 다 읽을 친구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마법처럼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자,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책을 좀 썼을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내가 이걸 모두 제어할 수 있고 내 맘대로 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마지막 결말이 달라요. 그래서 게임북처럼 선택을 해서 A라는 결말과 B라는 결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흥미를 유발하는 책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비트키즈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크게 유명한 책은 아닐 거예요. 일본의 3대 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휩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본 소설인데요. 일본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면 재밌게 읽을 책이에요. 자, 청소년 성장 소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음악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까지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면 재미있어 할 책입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묵직한 책을 선생님이 선별해 봤는데요. 자, 청소년 역사소설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타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공은 빼도록 할게요. 영화 I Can Speak 스토리 아시죠? 일제강점기 위안부에 해당하는 위안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의 그런 역사인데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리얼하게 그려낸 청소년 역사 소설입니다. 읽고 나면 좀 마음이 묵직하고 먹먹해지고 좀 잔인하고 안타까운 내용이 많아서 마음이 좀 아픈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라는 책인데요. 역시 소설입니다. 청소년 소설인데 관계와 소통에 관한 책이에요. 고양이가 내게로 오는데요.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 책을 보면 공감이 잘 될 겁니다. 힘들고 지친 주인공에게 가장 작고 연약한 고양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힘겨운 사람들끼리 힘겨운 동물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위안을 주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책은요,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소설인데요. 자, 이 책은 청소년 성장 소설이에요. 중학교 여자아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요. 일진에 가담했다가 일진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반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힘든 중학교의 이제 일상을 이제 그리고 있고요. 사춘기 소녀의 질풍노도 시기인 좌충우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재밌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다소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청소년 성장 소설이고요. 중국 소설이에요. 중국 소설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한 번쯤 읽어봄직한 소설입니다. 4개의 단편이 엮여있는 소설이고요. 그 중에서도 바다소라는 작품은 두 번째 작품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작품 모두 중국 농촌 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픔을 겪고 있는 농촌 소년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사하면서 읽기도 좋은 소설입니다. 바다소라는 것은요, 바다에 있는 풀을 먹고 자란 힘이 센 소예요. 이 힘이 센 소를 소년이 데리고 들어오면서 소와 씨름을 합니다. 결국은 소년이 이겨서 바다소를 집으로 무사히 데리고 오거든요. 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소년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아픔의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상징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이어트 학교라는 소설인데요. 청소년 소설이긴 하지만 현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풍자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다이어트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꼬집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한번 읽어봄직한 소설입니다. 아홉 번째는 괜찮아, 인생의 비를 일찍 맞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에세이집이에요. 수녀님이 만난, 이 글의 작가가 수녀님인데요. 수녀님이 만난 실제 1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어서 공감하기 좋은 책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장통이 담긴 에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허세라서 소년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마 최근에 나온 책인데 프로레슬러 김나무님의 자전 에세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은 소년의 허세, 소년의 미래, 소년과 일진, 소년의 연애 등의 목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소년의 무엇 이런 방식으로 목록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허세를 권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잘 발산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남학생들 열광주의 책인데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친구들도 이 책을 읽으면 재미있게 흡입해서 읽는다고. 자, 11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벼랑에 선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글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을 르포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의 책에 해당이 되고요. 이 땅에서 가장 빈곤하고 비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인간 대우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자, 12. 12번째 책은요,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사회 성차별에 관한 책이고요. 성차별이 있는 오늘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차별의 요소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사는 길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성차별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유도하는 책이고요. 이 시대의 소녀들에게 따뜻하게 위로와 조언을 작가가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성으로 사는 여자친구들이 여성으로 살아갈 때 이 책을 한 번쯤 접하면 도움이 될 책입니다. 자, 13번째 책은요,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많은 동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힘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부터 소외받는 동물들의 현주소를 굉장히 리얼하게 다루고 있고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듯이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물과 관련해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책입니다. 자, 14번째 책은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이웃을 돌아보게끔 하는 책이고요. 자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깨우쳐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책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15권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고 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자연을 보호하면서 공존하는 법에 대해 재밌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과자, 내 아이를 망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인데 아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서관에서 봤을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먹고 있는 과자나 식품에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만 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진실에 대해 돌파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정제당, MSG 같은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에 반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위대한 밥상으로 가는 엄마들이 읽으면 좀 좋은 책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자, 군것질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한 번쯤 보면 좋은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마지막 15번째 책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 1차시부터 이제 3차시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정도 정하시고 6월 셋째 주까지 책을 마련하시면 되겠고요. 틈틈이 독서를 해서 마지막 주에 독서록을 멋지게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